안녕하세요. 뒷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자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는 2023년 상반기 첫 취준에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그 당시 정말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직무를 썼는데요. 감사하게도 서류는 모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 꼼수들과 꿀팁들을 취준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잘 전달드리고 싶어서 공들여서 준비했으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스펙과 합격한 기업 리스트들 알려드리고 자기소개서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스펙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학교를 좀 오래 다녔어요. 한 6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중간에 휴학을 많이 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느라 공백기가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그만두고 바로 취준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더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전공은 상경계열 복수전공, 동아리는 영상 관련 동아리 하나, 학회는 경영학회 하나 했습니다. 인턴은 정말 짧은 한 달 다닌 컨설팅사 RA 인턴 경력 하나였어요. 수상 경력은 새내기 때 친구들이랑 했던 컨설팅 대회랑 혼자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상 받았던 교내 대회 하나 있었습니다. 대외 활동은 은행 홍보대사 반년 정도 하나였어요. 어학 성적은 지원 당시 오픽은 AL, 토익은 980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알찬 스펙 같지만 저는 당시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 인턴 경험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 두 번째, 공백기가 3년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사이에 인턴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만둔 과정을 논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첫 취준이고 직무들이 뭐하는 직무인지도 잘 모른 채 여러 기업을 썼는데요. 운 좋게도 정말 서류는 다 붙어서 행복했습니다. 물론 면접에서 다 썰렸지만요. 서류 합격한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마케팅, 현대자동차 기획, LG전자 재무, SK이노베이션 재무, SK온 경영지원, 포스코 구매 정도고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NH투자증권 리서치 서류 합격했고 KB증권 인턴은 최종 합격까지 했어요. 좀 특이하게 재미 추구용으로 쓴 거는 SBS 경영직무, 국민은행 기업금융 써서 붙었습니다. 재미 추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써도 내가 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써보고 싶어서 쓴 기업들이에요. 보다시피 정말 중구난방으로 타겟팅 없이 되는 대로 다 썼는데요. 자소서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실력이 늘더라고요. 이제는 자소서 빠르고 효율적이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 혹은 나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쓸 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전에 5년 동안 대입 자소서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과외 학생들에게 적용시켰던 프로세스를 제가 취준할 때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총 3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점, 어학, 자격, 수상, 인턴 등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지원한 회사와 직무에 맞게 소재를 가공했어요. 세 번째,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연결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정리하는 겁니다. 자소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정보와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이에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어학 점수 자격 번호, 내 전공 학점, 내가 언제 뭘 했는지 다시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엑셀 파일 하나로 정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어학 증명서, 대외활동 증명서, 인턴 증명서들도 다 스캔해서 PDF로 정리해 놓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무얼 했는지 정리가 다 되었다면 이를 경험으로 서술하는 것이 다음 단계예요. 여기서 적용할 방법은 Situation, Task, Role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맡은 일은 무엇이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배우고 성장한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자소서 쓸 때도 정말 유용하지만 나중에 AI 면접을 볼 때 더 유용해요.
요즘 AI 면접의 대부분이 Situation Task Role 형식으로 꼬리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서술하는 건데요. 제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컨설팅사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인데요. 저는 신사업 개발팀에서 근무했고 매일 밤새고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키워드를 체력과 밤샘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책임감, 조직 충성도, 성장 욕구와 엮어서 포장이 가능했어요. 두 번째의 영상 동아리의 키워드는 책임감이었어요. 해당 동아리에서 저는 기획부터 편집까지 다 한 경험이 있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다는 책임감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선 본인의 경험을 정리하고 어떤 것을 느꼈냐 정리하시는 게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재를 가공하는 거예요. 채용 공고에 보면 job description, 직무 소개라는 게 있죠. 이거는 꼭 한번 이렇게 타이핑해서 꼼꼼히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건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현대자동차 기획 직무에 지원했을 때 문항 중에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있었어요. 저는 기획 직무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꽤나 있다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인턴할 때 사수님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고 피드백 받았던 걸 녹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뽑아놓은 내 활동들의 키워드를 토대로 소재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누가 읽어도 이해가 되도록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글을 쓰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글솜씨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껴도 우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솔직하게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쓴 글들을 다른 사람한테 읽혀보세요. 부모님, 친구, 동생, 연인 다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읽고 어떤 점에서 의문을 가지는지 물어보세요. 자소서는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부모님, 이모부, 친구, 남자친구한테 다 보여줬어요. 내가 볼 땐 자연스러워도 남이 볼 땐 이상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현직자 첨삭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내고 첨삭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비용이 크다면 그렇게 효용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엔지니어나 개발자 등 그런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사실 뻥튀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팝콘을 만들 때도 요만한 옥수수알을 크게 부풀려서 팝콘으로 만들듯이 내가 한 경험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걸 이전에 대입 자소서 과외할 때부터 정말 많이 해왔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제가 생각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조금 더 주도적인 포지션으로 바꾸기. 꼭 팀장이나 리더로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졌다고 표현하세요. 누가 시켜서 한 거지만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활동의 결과는 증명서로 했다 안 했다 증명이 되지만 그 과정은 포장하기 나름이거든요. 두 번째, 팀 프로젝트의 업무인데 내가 하지 않은 거라고 꼭 쓰지 말란 법이 없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면 여러 업무와 역할이 있을 텐데 만약 우리 팀이 했던 일 중에 100% 직접적으로 내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관여를 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프리라이딩 했는데 날먹하거나 아예 없던 일을 새로 만들면 면접 가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그때 직접 느끼지 않았어도 지금 자소서를 쓸 때 돌이켜봤을 때 느꼈다면 오케이입니다. 사실 대학 다닐 때 동아리나 학회를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성장 포인트가 있는지 이렇게 거시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런 점, 예를 들면 소통의 중요성, 기획할 때 협업의 중요성 이런 걸 느끼지 못했어도 지금 느껴서 적는다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취준할 때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고 잠을 못 이루는 날들도 많았어요. 사소한 것도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고 내가 부족하진 않을까? 비교하는 날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과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힘들고 외롭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진 않으셨으면 해요. 자소서 소재 관련해서 어떻게 엮어야 될지, 어떤 소재를 써야 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